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거울을 보며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달라진 신체 변화와 바쁘고 복잡한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고민거리가 됩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체중이 쉽게 늘고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런 고민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기도 하죠.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자신의 나이와 현재의 모습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게 된다면 나이 듦을 아름답게 누리는 즐거움도 함께 잃게 되겠죠. 다이어트라고 하면 단순히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다이어트는 그와는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더 활력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더 오래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단순히 식단 조절이나 운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해지는 중년기에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분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50대 초반인 이분은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사로부터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체중을 감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마음의 여유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가꿀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때로는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결코 사치가 아니라 필수적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년 여성에게 특히 중요한 다이어트의 핵심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챙기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무리 없는 방법으로 일상 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과거 실패했던 경험들은 잠시 접어두세요. 우리는 몸무게의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찾는 데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야 하는 도전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시작해봅시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통해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부터 중년기에 필요한 영양과 운동,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나아가 자신만의 건강한 방식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중년기에 꼭 알아야 할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젊었을 때 효과를 봤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에게 적합한 다이어트의 기본을 정리하고 그 원칙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신진대사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몸이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에도 체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년기 여성에게 가장 권장되는 식단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특정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서도 열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이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곡물은 포만감을 주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또한 몸에 좋은 지방, 즉 견과류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도 신체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년기에는 피부와 관절 건강이 점차 약해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사의 시간과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 중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하루 중 한 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은 신체 리듬을 깨뜨려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되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신체에 안정감을 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아침을 통해 하루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며 급격히 체중이 늘어난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체지방률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고 저칼로리 식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곧 에너지가 부족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다이어트를 중단하자 오히려 이전보다 체중이 더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으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 경험은 중년기에 적합한 다이어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기본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 번의 완벽한 식단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 가능한 방식을 찾고 나에게 맞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중요해지는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중년 여성의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가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는 것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사회적인 역할 변화,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런 요소들은 때로 우리를 감정적인 먹는 습관으로 몰아가곤 합니다. 감정적 식사는 흔히 스트레스나 외로움, 우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먹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일종의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종종 비건강적인 음식 선택으로 이어지며 체중 증가와 건강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B씨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마다 그녀는 단 음식을 찾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특히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그녀의 감정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먹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죠. 그녀는 단 음식을 먹으면서 순간적인 위안을 느끼지만 그 이후로는 죄책감과 후회가 더 크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감정적 식사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음식 외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활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기 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도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음식을 찾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정말로 배고픈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단순히 감정적인 욕구로 음식을 찾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의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신의 감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씨는 자신의 감정적 식사 습관을 남편과 공유하며 함께 식사 시간과 음식을 계획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생활의 리듬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이어트를 포기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리적인 요인과 다이어트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우리는 음식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적 식사와 스트레스 관리를 다룬 후에는 중년 여성에게 맞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와 운동은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신체 변화와 체력 저하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초래하거나 유혹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기에 적합한 운동과 이를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의 유연성과 체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 손실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경험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시설 없이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기를 하면 신체 활동과 동시에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차 시간을 늘리거나 약간 빠른 속도로 걷는 파워워킹으로 발전시키면 체력 향상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에게 요가와 필라테스는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관절의 긴장을 완화하며 마음의 안정까지 가져다 줍니다.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니 주변 환경을 활용해 시작해보세요. 근력 운동 역시 중년기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근력 운동은 근육량 유지뿐만 아니라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덤벨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집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매주 두세 번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C씨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늘어나는 체중과 함께 무릎 통증까지 겪으며 운동을 시작하는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칭과 짧은 걷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으면서 요가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운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무릎 통증도 점차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의 운동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여기며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힘든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만보 걷기나 한 주에 3번 요가하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넘어 자신을 돌보는 과정입니다. 특히 중년기에 운동은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건강과 자신감을 얻는 경험은 그 자체로도 큰 성취감을 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중년 여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와 식습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바로 영양입니다. 특히 중년기에는 신체 변화로 인해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지고 같은 식단이라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 기능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와 이를 실천 가능한 식습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백질 섭취가 중년 여성의 식단에서 중요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이자 신진대사 속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도 낮아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 달걀, 콩,
생선 같은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루 세 끼 식사에 조금씩 나눠 단백질을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섬유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섬유질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귀리, 고구마, 퀴노아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하여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지방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흔히 다이어트 중에는 지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이러한 건강한 지방을 적당히 섭취함으로써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신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산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의 시간과 패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년기의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화를 유발하고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간식으로 소량의 건강식을 추가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오트밀과 아몬드를, 점심에는 균형 잡힌 한 그릇 샐러드를, 저녁에는 가벼운 스프와 닭가슴살을 먹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D씨는 오랜 기간 불규칙한 식사와 야식 습관으로 인해 체중과 건강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식사를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자신이 언제 무엇을 먹는지 적어보니 불필요하게 먹는 간식과 과식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바탕으로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밤늦게 먹는 습관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벼운 차나 과일 한 조각 정도로 마무리하며 체중과 건강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은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대사 과정을 지원하며 종종 배고픔으로 오인되는 갈증을 해결합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활 패턴과 습관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며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팁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과제는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일입니다. 다이어트를 장기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 주간의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팁들을 공유하며 다이어트가 더 이상 일시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평생의 건강관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 중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주 만에 10kg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했을 때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하루에 30분 걷기나 매일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조각으로 디저트를 대체하기처럼 실천 가능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쌓이는 성공의 경험은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이어트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때때로 실수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를 실패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과식을 했다고 해서 모든 다이어트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오늘은 이렇게 됐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해보세요. 이 같은 태도는 단기적인 좌절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은 자신의 다이어트 여정을 기록하고 검토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식사 일기를 작성하거나 운동 일정을 기록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초반의 이 씨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식사와 운동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졌지만 기록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이런 작은 노력이 꾸준한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체중보다는 건강 지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며 체중계 숫자에만 집착하지만 몸무게는 신체의 변화와 건강 상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줄었을 경우 체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혈당, 체지방률 같은 건강 지표를 함께 관찰하며 내가 실제로 얼마나 건강해지고 있는지 평가해 보세요. 이런 접근법은 숫자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면 동기부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서로의 경험과 팁을 나누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만드는 여정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가짐은 단순히 체중 감량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진대사의 변화와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을 시작으로 심리적 요인과 운동, 영양학적 전략,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활화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다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와 함께 삶의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을 돌보고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역시 그 과정 중 하나일 뿐, 몸무게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사례들처럼 다이어트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년 여성으로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내일의 더 건강한 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가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내일은 아침 식단에 단백질과 채소를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자신이 크게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완벽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자신을 탓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는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정입니다. 스스로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말고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작고 사소한 변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